숲은 우리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힐링 장소이자 수많은 역사와 이야기를 간직한 한 권의 책과 같은 곳이죠. 우리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숲의 숨은 이야기와 아름다움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경북 생명의 숲 고문 이재원 선생님과 함께 우리 숲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더위 피할 곳을 찾게 되는 계절. 7월에 찾아온 숲은 이제는 우리에게 무척 친숙해진 철길 숲인데요.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곳이죠. 요즘 보면 정말 더위가 우리 생활에 깊숙이 온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여름이구나, 덥다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숲에 오는 게 참 좋을 때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이제 더위가 더워질수록 그리고 초록은 더 짙어지고 네. 그늘이 생기니까 좀 이런 데 오면 오히려 역설이라 할까요? 더 시원하게 느껴지죠. 맞아요. 숲의 매력을 오롯이 느낄 수 있을 때가 요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오늘 저희가 찾아온 곳이 철길 숲이잖아요. 예. 포항은 남구와 북구 철길 숲이 있지만 오늘은 북구 사람들의 쉼터인 북구 철길 숲입니다. 이곳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웃 사촌이란 말이 있듯이 네. 아무리 좋은 숲이어도 가기가 어려우면 힘들잖아요. 맞아요. 예, 또 차를 타고 가야 되고. 일부러 가야 되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원래 마을 숲이라 해서 마을과 숲이 한때 있었지만 이제는 도심에 사는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가는 숲이 아니라 도심에 일하는 숲이 있다. 오늘 그런 걸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숲도 이웃사촌처럼 옆에 있지만 도심 안에 있는 숲이기 때문에 이웃사촌들이 모여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렇죠. 여기가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우리도 이웃사촌이잖아요. 천천히 걸으면서 예. 우리들의 이웃사촌을 만나보죠. 그러시죠. 가시죠. 2009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포항 북구 철길숲. 지금은 효자동까지 6.6km 구간의 숲길이 완공돼 시민들이 편히 찾는 도심 속 산책로이자 전국에서도 우수 사례로 꼽히는 명품 숲길로 자리 잡았죠. 사실 포항의 철길 숲은 이제 포항을 대표하는 길이 된 것 같고 숲이 된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곳 북구에 있는 철길 숲 특징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쪽 이제 북쪽이란 거는 포항역, 구포항역이죠. 네. 포항역보다 더 위쪽이어서 사실 이쪽에 철도는 있었지만 활용이 안 된 역사는 더 길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전체가 조금 더 환경적으로도 낙후되어 있고 뭐 소위 우범 지역이었었는데 네. 이렇게 깨끗하게 탈바꿈을 했죠. 어느 정도로 잘 해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외국 사례랑 비교를 해보면요. 네. 사실 이제 이렇게 철길을 바꾸는 사례는 미국 뉴욕이 가장 유명한데요. 거기는 오래된 어떤 철길을 이 도심 공원으로 바꾸는 것이 하이라인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걸 이제 모방해서 서울역 앞에 고가도로를 이제 서울로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또 숲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네. 하지만 두 곳에보다 우리 포항 이 이제 철길 숲이 네. 길이도 길고 어허. 이게 최장 거리가 6.6km에 달하니까요. 맞아요. 길이도 기니까 운동도 되고 또 도심에 있다 보니까 이 길을 통해서 도심도 나갈 수 있고 훨씬 이쪽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쉬기 좋은 숲의 공간만이 아니라 걷기 좋은 코스로도 딱 맞는 곳. 요 철길숲이라고 보면 그렇죠. 좋겠네요. 모양도 좋고 활용도 되고. 걷는 맛 납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걷죠 우리? 예. 해외의 유명 도시의 공원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포항시 철길숲. 가까이에 있어서 더 소중하고 귀한 자산입니다. 철길숲을 따라 걷다 보면 수도산 자락으로 이어집니다. 철길숲과 수도산의 울창한 나무들이 시원한 그늘막이 되어주는 구간인데요. 이곳에선 100년이 넘은 옹벽과 옛 철길의 흔적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좋죠. 좋네요. 걷는 맛도 있고요. 오솔길 같고 뭐 그죠. 네. 근데 원래가 여기가 철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철길숲인 거잖아요. 그래 이제 일직선으로 쫙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붕어빵에 붕어 없는 것처럼 네. 철길숲에 철길이 없는 거죠. 그러고 보니 못 봤어요. 예. 네, 이게 이제 정체성의 문제인데 뭐 사실은 이게 이제 뭐 걷기 편리하게는 잘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철길이 있고 그 철길 높이만큼 뭐 흙이든 또 우리 포항의 철의 도시니까 뭐 철로 하든 이렇게 네. 좀 조성이 되었으면 좀 더 이 철길 숲의 좀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 좀 더 분명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옆 주변을 보면 이렇게 초록이 있어서 좋은데 네. 이 초록의 뒤에 배경을 한번 보시면 벽이 보이네요. 이게 콘크리트 옹벽이거든요. 네네. 철길이 만들어진 거는 네. 1917년 그리고 1919년 이렇게 걸쳐서 만들어졌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100년 전에 이미 만들어졌던 철길이고 또 옹벽이란 말이죠. 오. 그럼 이 자체로도 역사성이 있다. 오. 철길도 걷어졌지만 이런 옹벽도 뭐 이게 좀 또 다른 나무들이 자라게끔 이렇게 이 지지대를 설치하는 거는 또 조금 정체성을 살릴 수 있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러게요. 많은 시민분들이 보시면서 잘 만들어놨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은 어릴 때 봤을 때하고는 많이 변했다라고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 이런 이야기들을 좀 다 담아서 그렇죠. 지속적으로 좀 발전해 나가는 이유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뭐 오래된 소중함 네. 이건 또 놓치지 않아야 되죠. 그러게 말입니다. 예. 나무 그늘을 따라 걷다 보면 포항 철길 숲의 종착지 덕수공원 충혼탑에 도착하게 됩니다. 철길 숲을 걷다 보면 우리의 아픈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충혼 시설들도 자연스레 만나게 되죠. 기분 좋은 걸음을 하루 종일 좀 걸어봤습니다. 근데 철길 숲에 예. 또 다른 이름이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곳이 네. 덕수공원이거든요. 이 철길 숲에 따라서 충원 시설들이 또 이렇게 포항 곳곳에 있어요. 네. 우리가 먼저 보셨던 곳이 포항여고 앞에 네. 이제 학도의원군 전적비가 있고요. 그리고 이곳은 이 1960년대에 만들어진 또 충원탑이 네. 지금 이게 있어서 산재해에 있는 충원 시설들을 연결해서 그러한 충원 시설들을 좀 더 쉽게 돌아볼 수 있게끔 호국 문화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만들었죠. 그래서 포항여고 이곳 수도산 그리고 탑산까지 연결되는 호국 문화의 길이 마침 철길숲하고 연해서 있어서 이 북쪽의 철길숲에는 호국 문화의 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몸으로만 느끼는, 몸으로만 즐기는 산책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눈으로도 한번 배울 수 있는 그런 산책로로서 철길숲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요. 어디 가십니까? 철길숲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다음도 기대할게요. 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랜 역사의 흔적과 더불어 푸른 나무가 선물하는 힐링이 기다리는 곳. 포항 시민을 연결하는 마을숲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철길숲으로 산책 나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국에 내로라 하는 국공립 극단들이 우리 지역 경주에 모였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촉촉한 감성으로 채워줄 독보적인 클래스의 문화축제. 명품 공연 보러 경주로 함께 가실래요? (1년에) 단 한 번 무려 3주에 걸쳐 입소문난 공연들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대박 찬스가 열렸습니다. 국공립 극단 페스티벌은 전국에 있는 국공립 극단들이 경주에 와서 자기 지역에서 공연하셨던 대표적인 연극 콘텐츠를 경주에서 펼쳐지는 그런 축제입니다. 대한민국 국공립 극단 페스티벌은 타 지역 국공립 극단의 수준 높은 무대를 감상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연극제인데요. 매년 경주에서 열려 올해로 11회째를 맞았습니다. 2020년 연극의 해를 맞이해서 그동안 경주에서만 펼쳐졌던 페스티벌이 서울과 경주 이렇게 나뉘어서 펼쳐지게 됐습니다. 경주에서는 7월 5일 개막작 동경의 마술피리를 시작으로 해서 7월 22일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올해 연극의 해를 맞아 더 강력한 무대로 돌아온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 그야말로 배우들의 열연이 기대되는데요. 개막작을 맡은 경주 시립극단의 배우들은 더욱 감회가 특별하겠죠? 전국의 국공립 극단들이 모여서 축제를 연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또
규모가 큰 축제거든요, 사실. 연극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고, 그리고 여기 경주 시민분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여러 극단들의 공연을 좋은 가격에 또 보실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축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페스티벌이 지금 11년째를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 11년을 이어져 올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이 공연을 사랑해 주시는 시민분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시 경주가 문화적인 면에서 조금 가장 힘있고 또 관심이 가장 높지 않는가, 그런 또 자긍심도 갖게 됩니다. 러시아 문학가 안톤 체홉의 희곡 갈매기를 이 시대의 언어와 감성으로 재해석한 부산시립극단의 갈매기는 7월 18일에 만날 수 있고요. 인천시립극단의 판타스틱스는 이웃사촌인 7명의 등장인물들이 갈등의 실타래를 풀어가는 과정을 담아냈습니다.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 하나인 오델로를 현대판 연극으로 선보일 전주시립극단. 17세기 오델로와 21세기 오델로를 비교하는 재미가 쏠쏠하겠죠? 각 지역에서 해마다 공연했던 작품 중에 유수한 작품들이 경주로 모이는 것만큼 그 지역에서는 또 어떤 작품들이 올해 가장 관심을 끌었고 주목을 받았는지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어떤 컨텐츠를 이번에는 가지고 오실지 그 궁금증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987년 창단한 실력파 경주시립극단은 어떤 무대를 준비했을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모차르트 마술피리의 경주 버전이라고 하네요. 동경이의 마술피리는 잘 알고 계시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를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그 원작에 있는 마술피리가 경주의 남산 그리고 만파식적 동물들로 의인화돼서 그렇게 해서 펼쳐지는 공연입니다. 원작에 있는 타미노라는 그 인물이 동경이의 마술피리에서는 경주계 동경이로 의인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경이가 자기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경주계 동경이가 주인공이라니 왠지 더 반가운데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극으로 준비한 동경이와 마술피리. 주연 배우들이 직접 꼽은 명장면과 관전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커다란 뱀이 나옵니다. 그 뱀과 이 용감한 동경이가 이 맞서게 되는 그 부분이 우리 경주계 동경이의 또 용맹함을 또 보여지고 또 이런 큰 뱀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이렇게 맞서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보시면서 이 동경이가 용감한 강아지구나, 모험을 즐기는 그런 강아지구나 생각하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음악극이다 보니까 음악이 주로 공연을 이끌어 가게 되고 또 이 음악 덕분에 이 공연이 더 풍부해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공연을 관람하실 때 이 고치대의 이 라이브 연주를 귀 기울여서 잘 들으시면 훨씬 더 좋은 감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라 복식이며 경주 서라벌 배경, 남산, 삼능골, 용장골, 우리들에게 친숙한 경주의 명칭들, 그리고 또 문무대왕, 용이 대신 문무대왕 얘기도 넣고, 또 이제 만파식적으로 또 갈등을 해결하는 경주의 특징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드디어 제11회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의 막이 오를 시간인데요. 안전한 공연 문화를 위해 발열 체크는 기본, 객석에서 거리 두기는 필수겠죠? 피가로의 결혼, 돈 조반니와 함께 모차르트의 3대 오페라로 꼽히는 마술피리. 그 배경과 주인공을 경주 고유의 이야기로 바꾼 경주시립극단의 동경이와 마술피리. 아이들은 경주의 서가를 재밌게 배우고 어른들은 잃었던 동심을 일깨우는데요. 객석도 무대도 흥이 가득하고 경주의 여름날은 문화의 향기로 가득합니다. 그 지역과 뮤지컬 소재를 잘 엮어서 정말 좋은 작품이 탄생한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경주 배경으로 동경이 내용이 너무 좋았고요. 노래도 너무 잘 부르고 내용이 재밌었습니다. 국공립극단
신비한 페스티벌 많이 보러 와주세요. 1년을 기다리고 1년을 준비해서 마침내 무대막이 올랐습니다. 여러 국공립 극단들이 야심차게 준비한 공연들로 여름날의 낭만과 감성을 충전해 보세요. 예술의 시대를 나누고 이름 지어온 특별한 의미의 명화들. 그런 우아함도 좋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때론 도화지도 필요 없고 전혀 다른 재료들로 그리고 행복한 세계를 지켜나갈 수 있어요. 일상을 바꿀 취미가 되고 소통과 힐링이 되는 나만의 창작품. 새롭고 신박한 그림 취미의 세계 그리러 가보실래요? 그림 그리는 게 그리 쉽지 않다는 그대들에게 이 예쁜 작품들은 그림의 떡이라고요. 네,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림 도구를 꺼내주세요. 예술의 혼을 담아줄 화구들 등장. 그런데 가방에서 나온 건 도화지가 아니네요. 저희 그림 도구는 이거예요. 이걸로만 그림 그려요. 일반적으로 그림 하면 종이나 물감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시대가 시대니만큼 그림을 그리는 방법과 도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 누구나 다 디지털 기기는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영상 보는 거나 게임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림 도구로서 활용하는 게 디지털 드로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디저트. 꽤 인기 있는 주제라는데요. 일반 미술과 달리 프로그램 활용법을 배우는 게 특징입니다. 과거의 디지털 디자인은 넘을 수 없는 전문가의 영역이었죠. 보통 이제 사람들이 디지털 드로잉이라고 하면은 조금 전문적인 일러스트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저는 이게 간편하고 좀 짧은 시간 안에 그릴 수 있는 클래스는 왜 없을까 해서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디지털 드로잉이 사람들에게 조금 편안하게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힐링을 위한 작업이니만큼 디지털 드로잉이 젊은이들의 전유물이란 생각은 착각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자신의 예술적 감성을 쉽고 즐겁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기기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좀 걱정이 되었는데 크게 두렵지 않고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재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펜 하나로 이제 수채화 느낌도 낼 수 있고 페인트 느낌도 낼 수가 있고 바로 지웠다가 새로 또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카페 같은 데 앉아서도 그냥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뭐 여행을 가서도 잠깐 스케치하면서 여유도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디지털은 정이 없다고요?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호기심이 모여서 특별한 소통이 됩니다. 선생님 이거 이제 복사 어떻게 하죠? 복사는 일단 세 손가락을 펴고 한번 쓸어보세요. 네. 그냥 복사하기 및 내 손으로 그리고도 믿기지 않는 멋진 작품들이 완성됐습니다. 신기하다. 네. 같은 관심사 가진 사람들 와가지고 모여서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색깔 보면서 좀 마음도 뭔가 뿌듯해지고 뭐 여러 가지 그림 그리면서 제 취미를 찾아가는 느낌? 여기서 끝이라면 섭섭하겠죠. 엽서 크기로 프린트해서 소장도 하고 비교도 해봅니다. 디지털 기기로 그려도 작품마다 느낌이 다 다르네요. 실력을 좀 키우게 되면 부모님 초상화를 그릴 예정이에요. 그런데 타임랩스로 그 그리는 과정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디저트를 그렸는데 또 엽서로도 나오니까 방 하나씩 붙여놓고 있거든요. 인테리어처럼. 그럼 또 모으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디지털과 예술적 감성이 만들어낸 특별한 작품. 도화지와 붓, 그림 솜씨가 없어도요. 누구나 나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디지털 드로잉 몇 점이죠? 100점! 파도가 넘실대는 자연을 담은 아름다운 그림. 그런데 이 세밀한 표현은 물감으로 그린 게 아니라고요? 공예용 레진으로 만든 레진 아트입니다. 레진 아트 하면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액세서리 열풍으로 인기 검색어가 된 그거 맞죠?
레진 아트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UV 레진 아트로 액세서리 위주로 되어 있는 UV 레진 아트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플루이드 레진 아트는 액자 아니면은 현재 뭐 시계라든지 이런 큰 작품으로 할 수 있는 게 플루이드 레진 아트로 되어 있습니다. 작품에 들어가기 앞서 화학 제품 조율을 위해 완전 무장을 하는 수강생들. 자, 준비되셨으면 이제 붓을 꺼내주세요. 이 열풍기는 레진 아트를 그리는 붓 역할을 하는 열풍기고요. 작업 시에는 꼭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그림 도구부터 남다르네요. 레진은 모형 제작에 주로 사용하는 합성 수지인데요. 이 특별한 걸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요? 네, 제가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쁜 아트들을 스튜디오에 전시하고 싶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작품이라 소중한 사람한테 선물하고 싶어서요. 그림을 그리다 말고 갑자기 길이를 재는 선생님. 계산기까지 동원이 됐어요. 정확하게 용량 계산을 해가지고 사용하셔야지 작품도 흐르지 않고 그 모양 그대로 나오고 레진도 낭비하지 않고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레진과 조색제를 적절히 섞어 올려줍니다. 레진 아트의 붓, 열풍기 등장. 아, 이거 손목 한 번만 잘못 돌렸다간 그림이 바다가 아닌 산으로 가는 건 아닐까요? 네, 이거 선생님이 하실 때는 되게 쉬워 보였는데 이거 열풍기 사용하는 게 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색을 섞는 거나 이제 열 맞춰가지고 이제 방향에 맞춰서 하는 게 어려워요. 실패를 두려워 말라. 최고의 선생님이 손잡아 인도하시니 파도가 어느새 그림 속으로 밀려왔네요. 와, 하얀 거품까지 디테일한 게 신기하죠? 지금부터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완성이 되면은 레진은 경화되는 시간이 24시간이기 때문에 24시간 후에 완성 작품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파도의 거품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이색적인 작품. 벽걸이 시계부터 테이블 상판까지 다양한 일상용품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도안이 없이 내가 원하는 색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그릴 수 있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매력인 것 같아요. 직접 바다에 가지 않아도 바다에 간 느낌도 들고 이게 만들면 사람마다 다 똑같은 작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다른 작품이 나오니까 그 점이 매우 좋았습니다. 간절한 소망과 희망을 직접 그리는 취미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해온 민화인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민화는 행복을 부르는 그림입니다. 민화 속에 등장하는 많은 동물과 꽃들이 있는데 그중에 모라는 부경화를 가져다 준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그리고 계시고요. 그리고 까치 호랑이를 많이 그리시기도 하는데 까치는 좋은 소식을 물어다 주고 호랑이는 애군을 막아준다고 해서 그려가지고 문 앞에 많이 붙이시기도 합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집에 걸어놓으면 마음까지 든든해질 것 같죠? 실제로 한 번 배우면 그 매력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예, 오늘은 책가도 하는 날이고요. 책장 안에 기물과 책을 넣어서 그린 그림입니다. 초보자들이 그리기 힘들지 않을까요? 밑본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 위에 종이를 놓고 따라 그리면 되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희망의 부적이 되고 삶의 병풍이 되기도 하는 민화. 옛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상식의 틀을 벗어나서 다양한 재료들 위해 그 즐거움을 펼쳐놓을 수 있습니다. 민화는 일반적으로 한지에다가 많이 그리고 있지만 삼배나 강목, 또 비단이나 나무 등 여러 가지에 구애를 받지 않고 다 그릴 수 있는 그림이 민화가 아닌가 합니다. 다양한 자연물들을 활용해 자신만의 스토리를 담을 수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림이 한편의 소설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보통 그라데이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말로는 발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주색에 한 번씩 더 올렸는데 빨간 거 진한 색으로 한 번만 더 발임할게요. 다양한 색채를 쓸 수 있다는 장점. 빈 곳을 채워나가다 보면 인생의 색도 달라집니다.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참 차분해지는 성격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릴수록 덧댈수록 자꾸 예뻐져가지고 그게 되게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면서 복을 기원하고 이 그림을 다른 사람한테 선물을 줘도 복을 준다는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게 좋았습니다.
특별한 기운과 행운, 그리고 한국화의 소담한 매력이 담긴 민화. 어떤 소망들을 담고 싶으세요? 학업이라든지 직장 생활에서 좋은 일이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벚꽃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예쁘게 만개하는 그런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힐링, 소통, 마음의 안식까지 이 세 가지를 모두 담고 싶다면 재료와 도구에 구애받지 않는 특별한 그림들을 추천합니다. 자결하는 태양의 계절 여름입니다. 더위 탈출이 절체절명의 과제인 지금 내 손으로 즐겨보는 여름은 어떨까요? 온몸에 청량감을 안겨주는 수제 맥주와 생활 속 상쾌함을 전해주는 나탄공의 소품들, 직접 만들어서 즐기는 능동적인 여름을 제안합니다. 짜증나는 여름을 정열과 낭만의 계절로 바꾸는 내 손 안의 마법, 지금 시작합니다.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맥주가 빠질 수 없죠. 요즘에 수제 맥주가 정말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인싸 중에 인싸를 꿈꾸는 제가 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수제 맥주의 모든 것을 파헤치러 왔는데요. 정말 떨리고 설레는데 지금 바로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외관부터 멋스러운 순천의 수제 맥주 전문점입니다. 순천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수제 맥주 6종을 만들고 있는 이곳에서 맥주 전문가 김승철 브루마스터를 만났는데요. 5년째 수제 맥주를 만들고 있는 그에게 족집게 맥주 강의부터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수제 맥주가 정말 인기가 많잖아요. 네. 인기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수제 맥주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색깔도 맛도 향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개성 있는 맥주를 좋아하는 그런 젊은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세법 개정돼서 맥주 가격도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도 쉽게 접하고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주류의 원가에 세금을 매기던 종가세에서 양해의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제로 법이 바뀌면서 국산 수제 맥주의 가격이 대폭 내려간 건데요. 덕분에 특별한 맛과 풍미를 가진 수제 맥주가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지금 제 앞에 이렇게 많은 수제 맥주가 놓여 있는데요. 저는 맥주 뭐 마시는 것만 좋아했지 종류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저 같은 메갈못에게 수제 맥주의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맥주는 기본적으로 이제 라거하고 에일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그래서 라거 맥주는 청량감 있고 깔끔한 그런 맛을 내고요. 쉽게 마트나 슈퍼나 편의점에서 접할 수 있는 대부분의 맥주가 라거 맥주입니다. 뭐 핫땡 이런 맥주들. 네. 에일 맥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맛과 풍미가 기본적으로 있는 맥주들이고 아무래도 이제 꽃향기가 베이스로 나는 그런 맥주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온 맥주들도 전부 다 에일 맥주인데요. 에일 맥주임에도 이제 정말 많은 스타일의 부분이 있습니다. 얘는 노란색이고 얘는 검은색이고 얘는 빨간색이고 이게 정말 종류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말만 할 게 아니라 좀 먹어보면서 이 맥주들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요. 먼저 눈이 가는 게 지금 이 맥주가 좀 눈이 가는데 한번 이게 아까 후르츠 비어라고 하셨죠? 순천의 월등면에 유명한 복숭아의 월등 복숭아를 사용해서 만든 복숭아 맥주고요. 양조가도 전체에서 복숭아를 조금씩 넣어서 굉장히 많은 복숭아가 들어가요. 복숭아 맥주입니다. 그렇군요. 좀 쓰거나 막 너무 텁텁하다 해서 싫어하시는 분도 잘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맥주는. 그러면은 이 검은 스타우트. 커피를 넣어 고소한 맛을 추가한 흑맥주 스타우트입니다. 건과일과 견과류를 넣어 붉은빛이 감도는 레드에일도 매력적이죠. 황금빛으로 물든 세션 IPA도 있습니다. IPA라는 맥주가 영국이 인도를 식민 지배할 때 그쪽으로 맥주를 이송하면서 맥주가 상하게 되니까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홉을 많이 넣고 알코올 도수를 높인 맥주가 있었습니다. 그 맥주가 인기가 많아졌는데 이 사람들이 이 맥주를 더 먹고 싶어져서 도수를 낮추고 유명성 좋게 쓴맛을 줄인 맥주입니다. 이 수제 맥주를 만들어 볼 수도 있나요, 혹시? 예,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능한가요? 지금 가능합니다. 그러면
만들어 가볼까요? 예. 수제 맥주의 재료는 단 4가지. 생각보다 단출해서 놀라셨죠? 그럼 이게 메가인 거죠? 네, 메가입니다. 메가가 보리인가요? 보리를 가공한 거거든요. 아. 이제 보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녹말 전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상태로는 이제 쉽게 당으로 변환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메가로 만들게 되면은 효소가 분비가 돼서요. 이게 쉽게 당으로 바뀔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초록색 이 친구는 이건 뭔가요? 아니 아까부터 되게 은은한 맥주 향기가 그냥 이 재료만 놓았는데도 좀 났는데 보니까 여기서 나는 거더라고요. 이게 맥주의 재료 중 하나인 호비라는 건데요. 이 홉은 삼과의 식물인데 이거를 동결 건조해서 분쇄시켜서 이제 알약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맥주 냄새라고 느끼셨던 게 아마도 이제 국내에서는 홉이 강조된 맥주들이 많이 인기를 끌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뭔가 이 냄새만 맡아도 좀 취할 것 같아요. 아 그건 기분 탓이겠죠? 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수제 맥주 만들기 대장정. 메가를 분쇄기에 넣어 껍질과 나다를 분리해주고 물과 섞이도록 저어줘야 하는데요. 이때 취향에 따라 맥주에 풍미를 더하는 오트밀도 소량 넣습니다. 계속 저어주셔야지. 오트밀이 다이어트 식품으로 좋다고 하잖아요. 뭐 영양도 있고. 그러면은 이 맥주도 좀 그렇게 영양도 있고 그럴까요? 적당한 음주는 심혈관계 질환에 좋다고 이제 아 그렇군요. 네. 건강을 위해서는 음주를 줄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의 온도를 68도 정도로 유지하고 10분에 한 번씩 저어주기를 1시간. 이 과정에서 메가에 당이 추출되어 나옵니다. 건더기를 걸러준 뒤 1시간을 끓인 후에 홉을 넣어주죠. 홉을 활발 끓여서 넣는 이유가 이 홉에 있는 향이나 그런 성분들이 한 80도 정도가 돼야지 우러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끓일 때 넣습니다. 그렇군요. 홉을 넣은 후에는 재빨리 식혀주는 게 관건입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효모를 넣어서 맥주의 발효를 돕는데요. 이때 저어주면 효모군이 죽기 때문에 저절로 녹도록 놔둬야 한답니다. 뚜껑을 닫겠습니다. 네, 완성! 그럼 이제 조금 기다리면은 맥주 마실 수 있는 거죠? 아니요. 저희가 이거를 발효를 해야 되는데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발효를 하게 됩니다. 아 정말요? 그러면 2주 뒤에 오면? 예, 2주 뒤에 오시면은 좀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네요. 맛있게 숙성된 맥주, 보름 후에 맛보러 가야겠죠? 이번에는 생활 속에서 즐기는 청량감을 만들러 라탄 공방으로 가볼까요? 어머니를 따라온 어린이 수강생도 열심히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라탄공예는 등나무 줄기를 이용해서 만드는 특별한 공예의 세계. 재료가 안겨주는 시원한 청량감 덕분에 여름 생활 소품으로 인기 급상승 중입니다. 인테리어 같은 소품에도 많이 쓰이고 하니까 가방 같은 게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이니까 한번 써보기도 싶고 해서 관심 있게 봤다가 요거를 이제 배우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도 도전하는 라탄 공예, 용기 내서 저도 도전장을 던져봤는데요. 제가 도전할 라탄 제품은 차량용 드림캐쳐입니다. 이거는 라탄의 이제 환심에서 제가 사리대랑 날대로 분리를 시켜 놓은 거예요. 아, 사리대랑 날대는 뭔가요? 날대는 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리대는 그 옆을 이제 다 채워주는 살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굵고 단단한 날대와 부드럽고 잘 휘는 사리대 구분은 필수라네요. 먼저 날대를 중심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접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요?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만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완벽하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우물정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기본을 탄탄히 다지는 게 우선이겠죠. 날대로 우물정 모양을 야무지게 만든 후에 사리대로 꼼꼼히 채워주는 게 라탄 공예의 정석입니다. 날대 하나하나에 얘를 걸어줄 거예요. 시작은 야심차게 했는데 마음처럼 손이 척척 움직여주지는 않더라고요. 전 제가 나름 손재주가 있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착각이었어요. 아니 근데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요? 네.
손재주가 멀리 달아난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처량한 저의 모습. 눈빛이 애처롭나요? 결국 선생님의 야무진 손맛을 조금 빌렸고요. 대신에 드림캐쳐에 달아줄 깃털은 제 손으로 손질을 마쳤습니다. 저는 이 흰색과 하늘색의 조합을 골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약간 요즘 스타일이죠. 짠! 여러분, 깃털이에요. 완성! 와, 저의 안전운전을 도와줄 차량용 드림캐쳐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라탄으로 만드니까요, 확실히 여름 분위기도 나고 차량에 넣으면 확실히 분위기 전환이 될 것 같아요. 드디어 내 손으로 완성한 여름. 청량한 분위기를 내는데 이만한 게 또 있을까요? 완벽하게 시원한 나만의 여름. 참 좋다. 시원한 수제 맥주 한 잔에 여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이 라탄 소품들. 여러분도 이렇게 라탄 소품 그리고 수제 맥주 만드시면서 즐거운 여름 보내세요. 덥다고 지쳐있으면 더 덥고 짜증만 나는 여름입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무더위를 극복하는 내 손 안의 세계를 알았으니 망설일 필요 있나요? 여러분도 꼭 도전해보세요. 네, 여러분, 이곳은 지금 운천존 수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지금 7시가 채 되지 않았어요. 이 허허 벌판에 나라고 한 그 저희가 무엇이냐? 왜야? 시간 출근하는 사람 많잖아요. 전 안 해요. 전 오후에 한다고요. 가면 안 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아침이어가지고 주무시는 선배님들이 많이 계세요. 회사는 어떤 곳이에요? 우리 이제 제주. 아, 제주. 가보면 알겠죠? 네. 좋아요. 아니 이게 버스가 한 대가 아니었어요. 저 좀 보세요. 저 지금 역대급 아닌가요? 역대급? 와 여기 지금 이 대기업 아니에요? 이 정도는? 강소기업이 아닌데? 안녕하세요. 네. 정상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시작했어. 자연스럽게. 하지만 이 몸에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움직여요. 여기 약간 레트로 버전인가 봐요. 새천년 채소가 아니네. 약간 저희 때가 새천년 체조였다면 이제 김기빈 아나운서 때가 이제 국민 체조 레트로 버전을 오늘 해봤는데 오늘은 선배님들이 진짜 칼군무였어요. 굉장히 진짜 이 체조라는 게 일의 효율성을 진짜 높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도 VCR 나갈 때 중간중간 합시다 체조. 바바바바바. 항상 각자 개인이 그 주의 의식이 돼서 그 품질 관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안전 품질 관리 합시다. 자, 이상으로 조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분위기에 압도돼서 못 들어왔는데.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런데 지금 처음 와봐가지고. 예. 어머. 훈장도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회사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정상회담에 함께 참석해도 될까요? 앉으시죠. 예, 앉으세요. 네. 대표님은 그러면은 원래 이 공장 30년 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저는 이제 공고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업계통의 학교를 졸업하고 이런 이제 이공계를 쭉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관련된 학업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요. 물론 고비마다 이제 고비마다 여러 가지 이제 저희 어려움이 있었지만 특히 이제 IMF 때는 정말 어려웠었는데 그때마다 저희 직원들이 이제 한 몸이 돼서 위기를 극복해서 저희 회사를 이제 오늘 이렇게까지 하게 한 그런 직원들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잊을 수가 없죠, 지금도. 회사의 경쟁력은 기술에 있고 그 기술은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신념을 가지고 달려온 27년. 금형과 설계를 시작으로 지금은 자체 브랜드까지 생산 중입니다. 오늘 이제 같이 일할 저희 사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장장 일로 오세요. 공장장님! 공장장님! 저희 이제 이 공장장께서 저희 이제 창업할 때부터 저와 함께 했는데요. 누구보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공장장께서 좀 많이 지도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회사의 여러 가지 좋은 모습 많이 좀 보여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업무 전에 간단하게 공장장님께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는데요. 이게 다 우리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부품들과 자체 생산 제품들이랍니다.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다음으로 들릴 곳은 회사의 구석구석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 무려 99대의 CCTV를 통해 실시간 생산 현황까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스케일이 달라. 여기는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땐 강소기업, 작지만 강한 기업이 아니라 약간 대기업 느낌이에요. 강소기업이 맞아요, 근데? 중견기업. 맞네. 이쪽 라인에서 일하시면 됩니다. 알려드립니다. 드디어 업무 시작! S전자에 납품하는 부품 생산 업무부터 차근차근 배워보기로 했는데요. 하나씩 그래가지고 이렇게 닫고 냉장고 뒷판이 되는 틀에 스펀지를 붙이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여기도 기계가 돌아가는 움직이는 한 제 손도 계속 움직여야 작업장 바로 옆에서 육중한 기계가 위아래로 쉼없이 움직이며 냉장고 뒷판 틀을 찍어내고요. 그 속도에 맞춰 40여 명의 선배님들이 계속해서 스펀지를 붙여줍니다. 냉장고 뒷판에는 열을 막아주고 소음을 차단해줄 단열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단열재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스펀지를 붙여준 다음 조립하는 거죠. 이렇게 하루 동안 무려 5,000개의 냉장고 뒷판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한 올 한 올 하는 것처럼 나사 하나하나 이렇게 다 박는 거는 거의 명품 수작업이에요. 이거는 비쌀만해. 난 못 사겠어요, 이제. 직원 할인가로 사야지. 아율비백 한번 해주세요. 아율비백. 재밌네. 냉장고 문 만들고. 냉장고 뒷판에 이어 앞판 작업을 할 차례. 흔히 포도어라고 하죠. 문이 4개인 냉장고의 앞판 중 윗부분, 냉장실 부분을 작업합니다.
선배님 지금 붙이는 게 이게 뭐예요? 여기 히터선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때 밖에 온도하고 안에 온도하고 안 맞으면 여기 밖에서 이슬이 맺혀져요. 성에가 끼어요. 냉장고 성에 끼면 안 되잖아요. 네. 그 이걸 이제 성에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열선인 거예요? 그럼? 네, 열선. 여러분 아셨나요? 냉장고에 열선이 들어가는지? 냉장고의 핵심은 바로 이 열선과 컴프레서. 외부 온도 변화에 맞춰 냉각과 가열을 반복하며 온도를 제어해 식품의 맛과 신선도를 유지시켜줍니다. 냉장고는 그냥 선만 꽂으면 알아서 작동하는 줄 알았는데 아우 그게 아니더라고요. 쉬실 때 간식 항상 드세요? 이걸 왜 누가 챙겨오신 거예요? 다 챙겨오신 거 아닐 거예요? 이제 있는 거. 오래 다니시는 거 보면은 이 회사가 좋으신가 봐요? 괜찮나요? 나쁘지 않나요? 나쁘지 않을 거예요. 10년 넘으신 분들도 많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오래 일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선배님 그럼 집에서는 어떤 냉장고 쓰세요? 저는 셰프 냉장고 쓰시나요? 아니 문짝 요즘 많이 쓰는 냉장고 4짝짜리 있죠? 네 짝짜리? 네 그거 포도. 네, 포도와 그런 거 쓰고 있어요. 아 그런 거 쓰고 계시구나. 저는 원도. 아 투도어구나 냉장실 모르겠어 제 거 아니어가지고. 여기 부품이 다 단가가 있다 보니까 조심히 이렇게 소중하게 다뤄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봐봐요. 네, 여기는 지금 어떤 작업일까요? 싣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서는 네. 지금 앞에서 작업을 다 해가지고 나오면 네. 내관품 검사하고 안에 작업이 다 돼 있는지 안 되는지 해서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저희가 이제 이쪽 제 차에다가 적재를 하고 있는 출하 검사 공정입니다. 아 검수를 해야 되는구나. 예. 제대로 그거를 밖에는 보고 있죠. 상처가 난 게 없는지 그렇죠. 확인을 하고 안에는 잘 했는지. 네, 보시면 여기 테이프랑 스펀지랑 RTF랑 VIP 다 되어 있는지 아, 확인합니다. 이게 VIP예요? 네, 단열재라고. 아 VIP. 이 냉장고 안에도 VIP가 있네. 자 안에 이렇게 잘 붙어 있는. 이거 스펀지 여기 있다. 여기 2개 붙어 있고 예. 상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은 그러면 위에 문인가? 아래쪽 냉동실에 들어가는 문인 거죠. 아 냉동실. 예. 거의 이제 오른쪽 편 이제 동실 부분하고 위에 오른쪽 장실, 냉장실 쪽에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죠, 저희. 어떻게 해요? 냉장고가 문짝이 4개라 그러면 여기가 이제 동실 쪽이고 이 위에가 냉장실이 네, 있기 냉장실. 때문에 이쪽 저희를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이쪽 그럼 이쪽은 누가 만들어요? 다른 업체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사실. 그러면 이 반대편 회사는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거는 저기 한남공단 쪽에. 그러면 얘네가 만나려면 저기 한항공 견마 진료처럼. 자리에서 만나는 거죠. 아 너무 웃기다. 한항공단과 이 평동공단의 만남이 혼자 안에서 네. 약간 진짜 견우와 직녀 같네요. 지금쯤이면 아까 출발한 너희들이 짝꿍을 만났으련지 부디 둘이 하나가 되어서 앞으로 시원한 세상을 만들어주렴. 괜찮아요? 갑니다. 드디어 오전의 마지막 작업, 검수를 마친 냉장고 앞판을 실어 보냈는데요. S전자로 가서 어엿한 냉장고로 거듭나렴. 여기 문 닫아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오늘. 들어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힘을 다 짜내서 싣고 또 싣고 드디어 오전 업무 끝!
오전 동안 고생한 만큼 식판 가득 꾹꾹 눌러 담아 배를 채워봅니다. 여기저기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되네요. 이거 하나라도 놓치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또 넘어가요? 또 저기로 넘어. 다음 주에도 열심히 일해 볼란가?